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돌발 변수예요. 돌발 변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고정관념이 현재 상태로 모든 것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의 변수에 어떻게 바뀌고 변할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돌발 변수, 변화의 이치, 이런 중요한 역학이라고 하는 변화의 학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남명사주 간명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딱 볼 때 신묘, 기해, 병인, 경인입니다. 태양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 태양이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을 비추는 그런 하나의 큰 존재감을 얘기합니다. 존재감. 그러니까 정치가나 성직자나 교육가들이 많습니다. 병화가. 그게 대표적인 정치인의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토에서 상관을 낳습니다. 화생토. 그러니까 두뇌가 명석하고 아이디어가 좋고 자유분방하고 그 두뇌가 명석한 저 참모의 사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모. 그 다음에 옆에 재물이 있습니다. 화극금, 화극금이에요. 하나는 정제고 하나는 편제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쟤는 여자니까 2번 결혼한다. 이렇게들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쟤는 뭐냐? 천간에 있기 때문에 천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타나 있는 돈이에요. 나타나 있는 돈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돈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후에 천간에 기운에 비추어 지지의 환경은 어떠냐? 지지는요 수가 뭡니까? 수국화, 관직이 됩니다. 관직. 요게 임가, 편관적이 되는 겁니다. 편관이 있는 겁니다. 격은 아니고 편관이 되는 겁니다. 편관. 근데 편관인데 해묘미목, 이내목, 이내목 해서 전부 다 세력이 목의 세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냐? 인수가 많은 사주가 된 겁니다. 인수. 근데 인수가 많은 게 뭐냐? 결과적으로 인수가 태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주를 볼 때 재밌는 게 뭐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돕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 간극지충이 많고 형살이 많고 이러면은 파란만장하고 일이 꼬이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 목생화 이렇게 순행이 뱅글뱅글 잘 도는 사람은 기운의 변화 이치가 잘 됩니다. 기운의 변화 이치가 잘 돼요. 우리가 모든 건 뭐냐? 기운의 변화 이치가 잘 돌아야 돼요. 우리가 대전에 세종시가 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중앙과의 소통이 잘 되질 않고 상사들이 전부 서울에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의 긴장감과 집중력이 없어요. 이게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는 이런 환경 상황 분위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수가 많은 사주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재물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물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수가 목이 뭡니까? 금하고는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는 일반적인 사주를 감명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병하고 신하고 합하면 뭐가 되니까 병신 합수가 돼요. 수가 돼요. 그럼 요 토가 뭐가 되니까 상관이나 관이 돼 버려요. 그 관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은 뭘로 바뀝니까? 병신 합수가 됐잖아요. 그 금은 인수니까 이것도 편인하네요. 그 정치 쪽이 되는 겁니다. 그 정치하고 관하고 관인상생적이 돼 있어요.
팔자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병신합수가 되니까 밑에는 해묘미 뭐가 아니에요. 인해모가 아니에요. 수생모가 아니에요. 식신상관 아니에요. 국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볼 때는 병화일주로서의 사주를 식신상관, 또 정제편제, 편인격 이렇게 사주를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일간의 합의됨으로 인해서 사주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오늘의 사주 해설의 핵심을 여러분들께서 감명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신합수가 돼요. 그럼 이게 관이 돼버려요. 근데 관이 뭡니까? 상관한테 그걸 당하니까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잘 안 풀린다고 봐야 돼요. 재물도 뭡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주가 바뀌고 변하는 이 질을 감명할 때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주의 대운을 볼 때는 조후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목이 많더라도 태어난다는 해월이에요. 그러니까 초년엔 뭡니까? 금생수 해주거든요. 그럼 초년엔 뭡니까? 해월이 되면은 서늘한 겨울에 태어났는데 입동이 태어났는데 가을이 들어오니까 운세가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이 어때부터 들어오자 5, 15, 25, 35세 대운서부터는 목하대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대발하는 거예요. 목생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년에도 뭡니까? 목대운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운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71세 5대운으로서의 임진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병신합수에 병임충이 되기 때문에 합충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본래 사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본래 사주로 돌아왔을 때 병화에게 임수는 뭡니까? 관성백호가 됩니다. 관성백호가 돼요. 관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큰 관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운세도 말년에 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주를 추명함에 있어서 오늘은 본래의 사주에서 합의되어 가지고 사주를 분석할 때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사주 감명에 대한 비법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에서 항상 늘 생각하는 건 뭐냐? 태가불급이에요. 태가불급. 너가 많고 뭐가 적으냐? 해묘미, 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뭐냐? 목이 많은 게 병이에요. 근데 요 사주에 금이 있다, 돈이 있다 이거예요. 돈이 있지만은 요 돈 밑에 전부 나무에서 그걸 당하고 있잖아요. 그거요. 그 재물운이 뭡니까? 외형으로는 돈이 있지만은 내실로는 약하기 때문에 외화 내변으로 봐야 돼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이 사주가. 왜냐면 환경이 안 좋잖아요. 여기서 토생금을 받는다든지 이게 금이요 환경이 좋은 자리입니다. 해놈이 목구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극금에 금극목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혼 생활을 할 때 쟤는 아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뭡니까? 금극목하고 화극금 되니까 결과적으로 아내는 이 사주로 볼 때 갈등이 좀 많은 그런 경우에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의 차이, 서로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반항심을 가져봐야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나쁘냐? 자기 자신에게 나빠요. 건강적으로 안 좋고 행복감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미운 감정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도와주고 내조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생각하는 마인드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더 사랑하는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행복한 가정과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